네, 그러면은 실습 8-2 고급 컨트롤러 서블릿 구현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지금 보면은 이번에 만드는 실습 예제는 간단하게 우리가 MVC 기반을 따르고요. MVC 패턴을 일단 적용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했던 예제들보다는 조금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체 상품 목록을 보여주도록 만들 거고요. 그 목록에 있는 상품에 하나를 클릭하면 세부 정보를 보여주도록 할 거예요. 마치 쇼핑몰의 상품 목록을 보여주는 형태를 구현을 할 건데, 그러려면 상품 데이터가 있어야겠죠. 상품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이 상품 데이터는 지금 이제 우리가 없으니까 DB를 쓰지 않죠. 아직 DB를 배우지 않았으니까 이 상품 목록은 DB가 아닌 우리 자료 구조로 대체를 하려고 합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번 구현을 해볼 건데요. 일단 프로그램 구조는 다음과 같아요. 자, 뷰로 사용이 되는 JSP는 상품의 목록을 보여주는 프로덕트 리스트, 그 다음에 상품의 상세 정보를 보여주는 프로덕트 info.jsp예요. 이 두 JSP는 매우 간단하게 구현이 되겠죠. 하나는 테이블 형태고 하나는 한 상품에 대한 정보를 단순히 텍스트로만 보여주게 될 거예요. 자, 두 번째 모델은 상품 정보를 담고 있는 엔티티 클래스, DO 클래스인 프로덕트,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랑 연동을 하는 DAO가 필요한데, 여기서는 DB를 쓰는 건 아니니까 프로덕트 서비스라는 클래스 이름을 사용을 할게요. 네. 그래서 데이터 자료 구조를 갖고 있고 상품을 저장하거나 목록을 갖고 오거나 또는 선택된 상품 하나를 갖고 오는 기능을 제공을 하기 위한 프로덕트 서비스 클래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러로는 프로덕트 컨트롤러라는 서블릿을 하나 만들 거고, 이 컨트롤러에서 전체 목록을 보아서 목록을 보는 기능과 또 상품을 세부 정보를 보여주는 기능, 이 두 가지를 요청에 따라 분리해서, 사용자 요청에 따라 분리해 가지고 하나의 컨트롤러에서 프로덕트 서비스와 프로덕트 클래스 모델과 연계하는 구조를 구현하게 될 거예요. 자, 먼저 뷰 부분부터 살펴볼 건데요. 네, 뷰는 우리 웹 apps 폴더 밑에 챕터 08에다가 프로덕트 리스트.jsp를 만들어서 구현을 합니다. 자, 첫 번째 필요한 거는 태그립 지시어 필요해요. 자, 요거 JSTL을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랬죠? 네, 요 부분 기존 거에서 복사를 해 와도 될 거고요. 나머지는 상품의 목록을 보여주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는데, 테이블로 상품의 목록을 보여줄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반복해서 보여줘야겠죠? 네, 데이터를 가져다가 데이터 수만큼 보여줘야 되니까 우리 JSTL에 c땡땡 for each를 쓸 거예요. 그리고 items로 products라는 이름의 값이 들어와야 되겠죠? 네, 요거는 컨트롤러에서 리퀘스트 스콥에다가 집어넣고 포워딩을 해서 오겠죠. 네, 그래서 request.set attribute 할 때 저장된 이름이 product라고 우리가 가정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인덱스 값 찍어주기 위해서 bar status, 그리고 상품 정보는 요 p 이름으로 객체를 받아와서 이제 출력하는 형식을 꾸미겠죠. 네, 카운트니까 1번부터 쭉 숫자가 출력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상품의 가격, 상품의 이름을 출력합니다. 이때 상품의 이름을 클릭했을 때는 다시 컨트롤러를 호출해서 액션 파라미터로 분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상품의 정보를 보기 위한 액션은 info, 그 다음에 선택된 상품이 뭔지를 표시해 줘야 되니까 id를 또 역시 파라미터로 넘겨주기 위한 설정이 들어가죠. 그래서 id에 들어가는 변수값, 즉 프로덕트 객체에 있는 id 값은 이렇게 익스프레션 랭귀지로 출력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URL 링크를 만들어 주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상품에 저장된 상품 수만큼 루프를 돌면서 출력을 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상품의 상세 정보를 보여주는 product info.jsp는
네, 여기서는 특별히 JSTL이 쓰여지지 않고요. 상품이 P라는 이름으로 넘어왔다라고 가정을 하고 P.id부터 P.date까지를 목록 형식으로 출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뷰를 만들었는데요. 자, 모델 만들기 전에 먼저 뷰부터 완성을 해보고 가도록 하죠. 네, 챕터 8에서 만들면 되겠고요. JSP로 만드는 거고, 첫 번째는 product list.jsp가 되겠죠. 자, product list.jsp에는 먼저 태그립 지시어 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태그립 지시어는 앞에 페이지 지시어 뒤에다가 넣어주면 될 거고요. 나머지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면은 되겠습니다. 네, 제목을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나머지 이제 또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출력하는 부분의 코드들도 넣어주면 되겠죠. 네, 테이블의 보더는 1로 줘야 테이블 테두리가 보여주고요. 테이블에 있는 컬럼 제목들은 th로 해서 구분을 좀 해줬고, 이제 요 tr 부분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tr 부분이 반복이 되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네, 카운트로 숫자를 찍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직 구현이 되지 않은 부분이지만 우리가 컨트롤러를 JW북 밑에 pcontrol이라는 URL로 호출할 거게 할 거고요. 액션은 리스트와 info 두 개로 구분을 해줄 겁니다. 자, 그리고 선택된 ID 값 전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표현을 해줬죠. 네, 이렇게 하면은 프로덕트 리스트는 완성이고요. 이제 하나 더 만들어야 되겠죠. 세부 정보를 보여주는 프로덕트 인포가 되겠습니다. 네, 프로덕트 info.jsp는 여러분들이 상품 정보 조회 타이틀도 같이 넣어주고, 네, 그래서 P라는 이름으로 전달된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익스프레션 랭귀지로 넣어주면 됩니다. 네, 프로덕트 인포. 네, 크게 어려움 없이 여러분들 같이 만들면은 될 거고요. 모델 영역 먼저 만들 건데요. 상품 정보 프로덕트 이거 우리 그 빈즈 살펴봤죠. 앞에서 그 빈즈랑 같은 규격이에요. 그래서 프로덕트라는 이름의 클래스를 만들고요. 프라이베이트 멤버 변수로 ID, name, maker, price, date 선언을 해주고, 그 다음에 getter setter 만듭니다. 그래서 getter setter는 자동으로 생성하는 거 지난 시간에 해봤죠. 자, 그리고 이 생성자를 하나 추가했어요. 그래서 생성자에서는 이렇게 파라미터들을 받아서 멤버 변수의 세팅을 기본적으로 해줍니다. 그래서 데이터 생성을 조금 더 쉽게 하기 위한 생성자를 만들었어요. 자, 그렇게 해서 프로덕트 클래스 구현을 해주면은 되겠네요. 자, 프로덕트 클래스 뉴 클래스를 만들고 패키지 챕터 08로 해주면 되겠죠. 네, 그리고 클래스 이름은 네,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은 아까에서 설명을 한 것처럼 네, 여러분들이 프라이빗 멤버 변수들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getter setter 해주면 된다 그랬죠. source generate getters and setters. 네, select all generate 하면은 getters and setters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생성자 필요하다 그랬는데 생성자도 자동으로 만들 수 있어요. 자, 요 밑에다가 위치를 하고 소스에 generate constructor using field를 이용해서 만들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 값을 다 받아서 만드는 걸로 하고요. 그럼 생성자도 자동으로 생성이 되죠? 네, 끝. 이렇게 해서 프로덕트 네, 클래스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그 프로덕트 서비스를 살펴볼 건데, 이 프로덕트 서비스는 실제 DB랑 연동이 되진 않아요. 뭐 물론 나중에 이거를 DB랑 연동되도록 개선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DB 대신에 맵 구조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키 밸류로 데이터를 저장을 하는 맵 구조를 만들 거고요. 데이터 구조는 키는 문자열, 그다음에 데이터는 프로덕트 타입으로 했어요. 네, 그럼 이제 우리가 그것만 일치를 시켜주면은 되겠죠? 그래서
프로덕트 서비스 생성자에서 데이터를 3개 만듭니다. 네. 그래서 new 프로덕트에서 101, 102, 103 3개의 제품을 만들고요. 각각의 데이터를 우리 생성자의 파라미터를 줘서 객체를 생성한 다음에 맵에다가 요 값을 키로 주고 이렇게 주는 거죠. 키 값을 요걸로 주고 생성된 객체를 인자로 주는 거예요. 네. 자, 그렇게 하면은 요 101, 102, 103이 키 값이 되어서 그걸로 우리가 데이터를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데이터를 꺼내면 그게 프로덕트 타입이니까 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find all 메서드의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를 넘겨줘야 되잖아요. 데이터를. 그래서 프로덕트 타입의 리스트를 넘겨주는 거예요. 프로덕트 타입의 리스트를. 자, 우리가 갖고 있는 건 맵이죠. 데이터는 맵인데 이 맵을 list.js, 프로덕트 list.jsp로 넘겨주면 그 데이터를 물론 이제 맵을 받아가지고도 맵에 있는 데이터를 꺼낼 수는 있는데 좀 복잡해지죠. 왜냐하면 최대한 단순하게 뷰에서는 특별히 기능적인 역할을 하지 않고 반복문 정도만 이용을 해서 그대로 데이터를 찍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속에 들어가는 데이터를 이미 여기서 다 만들어주는 게 좋죠. 그러니까 맵을 그냥 리턴하기보다는 리스트의 프로덕트 타입으로 바꿔서 넘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바꿔서 넘기는 방법은 product.values라고 해주면 프로덕트의 리스트로 변환이 돼요. 예, 그래서 데이터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find 메서드 같은 경우에는 id 값을 받아서 맵으로부터 키 값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찾아서 리턴해 주면 돼요. 프로덕트를 리턴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프로덕트 서비스 클래스입니다. 네, 그래서 8장 챕터 8 패키지에다가 서비스 클래스를 만들어 주면은 되는 거고요. 프로덕트 서비스 지금 설명했던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구현을 해주면은 되겠습니다. 네, 핵심은 바로 요 맵이라는 거고요. 이제 임포트 나중에 자동으로 되겠죠. 여러분들 임포트 해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각각의 객체 생성을 하는데 최초에 한 번만 요 프로덕트 타입으로 선언해주고 P는 재활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매번 새로운 인스턴스로 매핑이 되니까 또 프로덕트 P를 매번 해줄 필요는 없어요. P1, P2, P3 이렇게. 됐습니다. 나머지 코드는 앞에서 설명을 다 했던 부분이라.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 모델 영역까지 설정이 완료가 되었고요. 이제 제일 중요한 컨트롤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컨트롤러에서는 여러 요청을 하나의 컨트롤러 서블릿에서 처리하도록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앞에 여러 프론트 컨트롤러나 고급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만 여기서는 액션 파라미터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구현을 해볼 거예요. 자, URL 매핑은 이미 JSP에서 살펴본 것처럼 pcontrol이라는 이름으로 할 겁니다. pcontrol. 네. 자, 그러면 서블릿 생성 한번 해볼까요? 네. new 서블릿으로 해야 되겠죠? 네. 자, 패키지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서블릿은 이름은 프로덕트 컨트롤러예요. 프로덕트 컨트롤러. 네. 프로덕트 컨트롤러 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넥스트. 피니시 하지 말고 바로 넥스트로 넘어가서 URL 매핑 고쳐줍니다. 요거 익숙하죠? URL 매핑 컨트롤이라고 했죠. P 컨트롤. 그래서 P 컨트롤. 이렇게 URL 매핑을 바꿔줘요. 자, 넥스트로 가면 되겠고요. 두 겟과 두 포스트가 사실은 여기선 별로 의미가 없어요. 기본으로. 그래서 여기선 두 겟과 두 포스트로 분기하는 거 생략하고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 메서드만 구현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두 겟, 두 포스트 빼고요. 서비스만 구현하도록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됐어요. 피니시 해주면은 기본 생성된 코드가 만들어지고 이 부분을 우리가 원하는 코드로 채우면 되겠죠. 자, 이렇게 생성해 두고 이제 다시 코드 구조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프로덕트 컨트롤러에서는 먼저
생성자죠. 예, 여기 생성자 부분. 생성자 부분에서 프로덕트 서비스 객체 만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이 서블릿은 처음에 생성될 때 서비스 객체가 초기화되고 이후에는 이 서비스 메서드만 계속 호출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매번 요 객체를 생성할 필요가 없잖아요. 처음에 한 번만 만들어 오면 되니까. 그래서 처음에 한 번만 만들어 놓는 거고 이후에는 이제 요것만 계속 돌아갈 거예요. 사용자 요청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메서드에서는 request.get 파라미터로 액션 얻어와야 되겠죠. 네, 요거 우리 이미 다 배웠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동할 화면을 view라는 변수에 저장할 건데 아직 비워두면 될 거고, 파라미터 받아와서요 액션 값에 따라 분기하는데 이게 널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블릿을 그냥 실행하면, 그죠? 자, 봅시다. 요거를 제대로 실행하려면은 이렇게 와야 되는 거예요. P 컨트롤 물음표 액션은 리스트 뭐 이런 식으로 요청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클립스에서 서블릿을 실행하지 못해요. 여기서 예를 들면 이클립스에서 run as run on 서버로 실행하면 서블릿이 실행이 되는데, 실행이 돼도 바로 에러가 나요. 왜냐면 액션 파라미터 값을 읽어와서 비교를 하는데 파라미터 값이 널인 거야. 그럼 에러가 나죠. 그리고 화면도 안 보이고. 근데 에러가 아닌데, 왜냐면은 이제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파라미터가 안 와서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손으로 파라미터를 매번 넣으면 불편하니까 컨트롤러를 그냥 호출했을 때 만약에 액션이 오지 않았다면은 요렇게 그 컨텍스트를 얻어와서, 서블릿 컨텍스트를 얻어와서 포워딩으로 어디로 가라고요? 액션 리스트, 즉 서블릿이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이 호출되도록 해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파라미터 값이 자동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스위치에서 이제 리스트냐 인포냐 비교해서, 리스트면 리스트, 인포면 인포를 호출하는데, 이때 리퀘스트 리스폰스는 꼭 같이 넘겨줘야 돼요. 네. 자, 그리고 끝나고 나면 각각의 메서드에서 우리 뷰의 값을 이제 설정을 할 거예요. 그러면 다시 그 설정된 뷰 값으로 디스패처 설정을 해서 다시 포워딩을 해주면은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리스트 메서드에서는 request.set attribute product의 service.findAll, 그렇죠? 네, 서비스의 findAll 전체를 받아서 product라는 이름으로 세팅하고 return 하면은 그 값을 받아서 뷰에 저장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info의 경우에는 find로 해서 p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하고 이동을 하게끔 돼 있죠. 네, 각각의 뷰에서, 각각의 메서드에서 뷰 값을 리턴을 해주고 있죠. 네, 그걸 받아서 해당 뷰로 이동하게끔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네, 자, 다 됐습니다. 전체 코드는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고요. 네, 이제 여러분들이 작성하면서 이제 각종 클래스들은 이렇게 이제 임포트가 자동으로 이루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 자동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추가적으로 또 하다가 필요한 것들은 네, 이렇게 서블릿 자바 x.서블릿인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네. 자,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컨트롤러 코드까지 완성이 됐고요. 이제 테스트하는 방법은 컨트롤러를 실행하는 거예요. 자, 그럼 원래는 에러가 나야 되는데, 아까 설명한 것처럼 널이면은 우리가 이제 그 자동으로 이렇게 가도록 했죠. 네, 그렇게 해서 이와 같이 예쁘게 테이블 모양으로 목록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각각의 제품을 클릭하면은 해당 제품의 상세 정보를 볼 수 있어요. 자, 나와서 또 클릭해보고. 자,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상품을 추가한다. 네, 물론 당연히 추가할 수 있죠. 네, 뭐 물론 이제 상품을 추가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여러분들이 있어요. 자, 104로 내가 하나 추가를 해보고요. 네, 그냥 똑같은 제목인데
네, 이렇게 한번 추가를 해보죠. 자, 근데 이제 이렇게 추가를 하고 다시 이제 할 때는 네, 이렇게 이제 리로드 될 때까지 좀 기다려야 돼요. 이렇게 리로딩, 예, 왜냐면 코드가 바뀌었기 때문에. 자, 그러고 다시 리로드를 해보면 네, 이렇게 테스트 폰 추가됐죠.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뭐 추가적으로 더 도전해보고 싶은 분들은 여기다가 상품 추가 버튼을 눌러서 맵에다가 상품을 하나 추가하는 코드도 구현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여기다가 X 버튼을 두어서 삭제하는 기능을 추가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율로 들어가서 이 화면에서 X 버튼을 누르면 삭제하고 목록으로 가면 안 보이고, 예, 그렇게도 만들 수 있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여러분들 MVC 패턴 그리고 MVC 패턴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컨트롤러를 설계하고 네, 실제 여러 가지 기능을 하나의 컨트롤러로 구현하는 예제까지 알아봤습니다.